안녕하세요. 콩쌤의 사회 강의 5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에서 이제 유교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전통과 생활. 유교적 신분 질서, 신분이 있습니다. 유교적 신분 질서 아래 양반과 중인, 상인, 천민의 신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유교를 근본으로 삼게 된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고려 말에 불교가 타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도 나갈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교의 뜻을 저버리고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이 불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 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 후에는요, 유교를 숭상하고요,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법전을 만드는데 이것의 이름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조선 최고의 법전입니다. 이 법전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왕조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선시대 유교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전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왕이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왕부터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효를 실천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을 먼저 생각해서 나란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무엇을 실천하는 거냐면 삼강오륜을 실천하도록 우선 우리나라 중국의 충신, 효자, 연려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게 바로 삼강행실도인데요.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고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남녀 간에는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생활 가운데 집안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데요. 유교에 따른 집안 행사를 유교 예절로 지켰습니다. 선생님이 좀 잘못 썼네요. 유교 예절에 따른 관혼상제가 원래는 이 빈칸에 관혼상제라고 써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교 예절에 따른 집안의 행사라고 썼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답을 써놨네요. 어쨌든 자, 이것은 어떤 말을 앞자를 땄냐면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앞자를 다 따서 관혼상제라고 하고요. 자, 먼저 관례를 살펴보면 어른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는 성년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15세가 되면 어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3년 남았습니다. 자, 혼례는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과 모습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혼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례가 있습니다. 약간 장례를 치르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떤 상복을 입고 추모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걸 얘기합니다. 장례만 치를 뿐만 아니라 제례라고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정해진 날에 모여서 기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교를 바탕으로 신분제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신분제인데요. 양천제라는 신분제를 가집니다. 양천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인과 천민을 쓰시면 되겠어요. 양인과 천민.
천민보다 양인이 더 큰 겁니다. 높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양인의 양자와 천민의 천자를 합쳐서 양천제라고 합니다. 근데 양인은 다시 높은 순서로 말하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는 4개의 신분으로 구분이 된 걸 알 수 있겠죠. 자,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신분에 따라서 하는 일이 각자 다릅니다. 먼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양반은요, 관리로서 나란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땅과 노비를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땅을 농민에게 빌려주고 수확물을 받습니다. 또 남자는요, 어릴 때 공부해서 관리로 나가요. 남자는 관리로 나가는데 여자는 글 공부를 하더라도 집안 살림을 챙기고요.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힘써야 했습니다. 자, 글 공부하는 이런 모습이 아주 익숙하죠. 자, 그 다음에 중인은요,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있는데 양반을 도와서 관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근무하고요. 전문직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의관이라고 부르고 통역하는 사람은 역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양반의 일을 돕습니다. 높은 지위를 오르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상민은요, 농업, 업, 수공업, 상업에 종사합니다. 이 4가지를 다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군역이라고 해서 군대를 갑니다. 어떤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냅니다. 이 계층이 바로 조선의 경제를 떠받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농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금은 많이 짓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때는 대부분이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의 일부로 세금도 내고요. 그렇게 땅 주인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자, 여자는요, 집안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옷감 짜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도 다른 농민 외에도 아주 천한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축을 잡는, 소, 돼지를 잡는 백정, 줄타기나 묘기를 하는 광대, 그리고 무당, 구슬하는 무당, 그리고 기생, 술집에서 술을 팔면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기생, 이런 사람들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천민은요, 아주 최하층 신분입니다. 대부분은 노비였습니다. 종이죠. 그래서 나라의 노비면 나라의 재산이고요. 개인의 노비면 개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옷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자는 것도 다르겠죠. 자, 양반은 아무래도 양반에 보면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쌀밥을 먹고요. 기와집, 아주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삽니다. 자, 이게 양반의, 여기 보시면 양반의 상차림 보이시나요? 자, 그에 반해서 상민은요, 주로 수수한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잡곡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초가집에 삽니다. 보시죠? 초가집, 네, 수수한 옷, 네, 잡곡밥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가 생활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양반의 남자들은요, 바둑을 두거나요, 활쏘기를 하거나, 또는 시를 짓거나, 서예를 하거나, 그림 그리기를 하거나, 뱃놀이를 합니다. 근데 양반 여자는요, 여자는 술을 놓거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술을 놓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술을 놓거나, 그다음에 투어 이런 것들 하면서 집 안에서 여가생활, 남자는 집 밖에서 여가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민들은요, 풍년을 빌기 위해서 농악을 합니다. 물론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도 농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사가 다 끝나면 윷놀이,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같은 것들에 여가 생활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 씨름이 나갔네요. 윷놀이, 씨름, 널뛰기, 그네타기. 네. 이상으로 유교 질서 속에서 신분에 따른 신분 질서 아래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